출발! 자, 이제 챔스. 생각보다 제가 좀 미흡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인데, 이번 챔피언스 일정이 또 승무패 금액이 또 1등이 또 2월이 됐고요. 심지어 또 2등 금액까지 2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았다. 두 개 틀렸던 이제 3등 당첨자가 1100만원씩 38명이 나눠 가져갔고요. 또 4등도 429명이 3개 틀린 사람이 67만 3천원을 나눠 가져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내용적으로 좀 제가 또 좀 더 집중을 했어야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아무튼 오늘 주간부터 이제 또 유로파까지 쭉 한꺼번에 달릴 겁니다. 자, 오신 분들은 추천 절차, 그리고 또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좋아요와 또 구독 또 부탁을 드리겠고, 한번 또 시원하게 한번 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주간 경기는 또 우리가 또 KB 또 승리와 함께 또 현대건설을 조금 좋게 봤었는데, 현대건설 어제 엄청 몰렸었죠. 그 몰린 가운데 정지훈과 주전 세터 김다인의 결정이 나오면서 정말 통수를 때렸다. 요즘 여자 배구 라인업 끝까지 또 이게 확인을 조금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발생을 하고 있다는 점들은 솔직히 좀 부정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정말 좀 심하다. 어떻게 보면 경기 시작 10분 전, 20분 전에 또 결장 이슈들을 이렇게 조금 때려버리다 보니까 특히 또 세터의 부재가 김대현의 부재가 무엇보다 조금 심각했던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주간 경기 또 잡으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울산 모비스와 서울 SK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 팀들 맞대결은 2승 1패로 울산 모비스가 되려 앞서 있어요. 앞서 있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을 정도로 상대전에 또 가면 모드를 조금 보여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지금 오늘 경기 때 이제 또 해먼드도 또 복귀를 하는 경기고, 또 일단 새롭게 아시안 쿼터즈로 피게르와가 또 영입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는 피게르와와 또 해먼즈가 정상적으로 조금 가동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될 거다. 이렇게 좀 봤을 때는 모비스 입장에서는 조금 긍정적인 이슈들이 조금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모비스가 다른 패턴들을 조금 떠나가지고 역시 또 홈 경기가 훨씬 또 부진해요. 원정에서 되려 좋은 경기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홈에서만큼은 올 시즌 상대 또 심각한 얕은 난조를 조금 보여주면서 홈 16경기 동안 4승 12패로 또 부진하다는 점들은 과연 지금 또 좋아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피게르와가 또 슈팅가드입니다. 지금 이제 모비스 입장에서 필요한 자원은 1번 리딩가드죠. 리딩가드가 조금 부족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메워왔어야 되는데, 과연 또 피게로와와 또 나머지 자원들, 국내 자원들의 동선 관리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수 있을지 조금 의구심이 드는 내용들이 좀 있다는 점에서 오늘 모비스의 경기력은 전 조금 한번 또 체크가 좀 필요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시즌 맞대결 말씀드렸던 대로 2승 1패로 울산 모비스가 앞서 있지만은 시즌 맞대결 3번의 매첩은 전부 다 원정팀의 승리로 조금 이어졌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할 수 없는 내용이고요. 자, 모비스가 이제 작년 대비해서 또 열악한 내용들이 좀 있는데, 역시 또 리바운드 패턴입니다. 리바운드에서 리그 꼴찌를 찍고 있을 정도로 지금 해먼즈는 조금 나름의 또 패턴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일단 리바운드 경합에서는 상당히 또 열악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전 요 경기는 SK 사이드로의 공략 포인트를 조금 좋게 고를 해보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또 분위기가 좋았던 동부도 꺾어냈고요. 또 창원 LG도 꺾어내면서 상대 또 SK가 지금 상위권 도약의 발판들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 시즌 맞대결에서 조금 밀렸던 부분들이 좀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 대비해서 울산 모비스의 전력 보강이 딱히 강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 요 경기는 충분히 또 SK 사이드로 공략 포인트를 조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핸디값은 여러분들이 조금 설정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내용들을 조금 여러분들이 감안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요 경기는 이제 또 151.5 기준점이 좀 잡혀있죠. 그런 내용인데, 전 전반적으로 이 경기가 그래도 기준점 대비해서는 한번 또 오바를 공략 포인트로 조금 노려보시는 것도 충분히 또 가능성의 여지는 조금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물론 또 모비스가 홈 야투가 조금 부진하긴 해요. 그런 면들이 좀 있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지난 경기 때도 울산 모비스 홈에서 68대 89로 SK가 또 상당히 또 대승을 거뒀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고, 그때 당시도 지금의 기준점을 또 어떻게 보면 또 6점 정도 또 넘었던 경기력들을 조금 보여줬기 때문에 요 경기도 약간 오버사이드와 함께 역시 또 어떻게 보면 또 SK 사이드로 공략 포인트를 조금 고려해 보시면 좋겠다. 오늘 해먼즈 정상 가동이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또 피게로아가 또 슈팅 가드로서 나름의 또 득점작들을 조금 보여준다면은 오버도 긍정적. 다만 또 여러 가지 조금 패턴에서는 SK의 최근의 분위기 상승세를 절대 무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SK 사이드, 오버사이드 이렇게 추천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경기입니다. 서울삼성과 한국가스공사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두 팀의 맞대결은 그때그때 조금 달랐습니다. 무엇보다 일단 그 양 팀들이 상당히 또 공격 대비해서 수비진들의 패턴들이 또 무너지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이 조금 문제점인데요. 특히 또 서울 삼성이 상당히 또 수비 밸런스가 KCC 다음으로 리그에서 수비가 상당히 또 열악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좋은 내용이 조금 아니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내용들을 조금 품고 있다는 점인데, 뭐 지금 현재 또 아시다시피 약간 그 한국가스공사도 최근 약간 보트나이트가 또 영입이 되면서 나름 또 득점력에서의 기대치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보트나이트 영입하고 나서는 이제 천맞대결을 조금 펼친다는 점에서는 요 경기는 어떻게 보면 또 상당히 또 한 번은 또 지켜볼 필요는 있는 매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어떤 식의 결과든 나오든지 여기는 약간 이제 난타전, 다득점의 가능성을 조금 볼 수 있을 정도로 여기는 158.5 기준점, 오버를 조금 먼저 염두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들을 좀 받게 돼요. 뭐 시즌 매첩은 이제 또 2승 1패로 가스공사가 조금 앞서 있습니다. 상대전에서 조금 앞서 있는 내용들이 좀 있는데요. 요게 어떻게 보면 또 서울 삼성의 수비의 문제점이긴 했어요. 전반적으로 그런 내용들, 또 리바운드 경합에서 서울 삼성이 약간 경쟁력들을 조금 못 보여줬던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뭐 가스 사이드로 역배당이 조금 빠지고 있고 이런 패턴도 조금 납득은 되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긴 하지만은, 저는 약간 요 경기는 승패에서는 승호패 5를 조금 고려해 보시면은 충분히 또 리듬감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요 경기 난타전의 가능성 뭐 충분히 또 한번 고려해 보시더라도 조금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뭐 만날 때마다 시즌 맞대결도 역시 조금 다득점의 패턴들이 좀 많았다는 점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158.5 기준점이라면은 충분히 또 오버사이드와 승호패 5의 가능성을 조금 염두를 하셔서 접근 포인트를 고려하시면은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이제 삼성화재와 우리카드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카드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 최근 이제 조금 삼성과의 매치에서의 나름의 또 강점들을 조금 보여줬던 패턴들이 좀 있습니다. 최근 일단 두 번의 매점, 어떻게 보면 또 2승 1패로 또 앞서 있는 내용들, 최근에 또 2연승의 반등세를 조금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아나우조가 이제 약간 조금 공격력에서의 기복도를 조금 보여줬던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 최근에 약간 그 밸런스를 조금 갖추기 시작했어요. 이제 체력 안배도 어느 정도 조금 되고 있다 보니까 뭐 세트당 이제 약간 공격 루트에서도 아라주의 체력적인 부분들을 조금 커버를 해주는 내용들도 조금 가미가 되고 있다 보니 전반적으로 우칸의 이제 서브나 뭐 또 리시브 이런 부분에서의 강점들을 또렷하게 좀 보여주면서 알리와 또 아라우저의 활약들이 상당히 또 가미가 잘 되고 있는 쌍포 조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을 조금 고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비록 이제 직전 현대캐피탈전에서는 조금 3등의 졸전이 조금 있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최근 분위기가 꺾였다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면 또 삼성화재는 또 어떻게 보면 또 김상호 감독 이탈후에 약간 페이스가 좀 올라왔었죠. 여러 가지 조금 분위기 반전세를 조금 만들어가고 있다가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아이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또 있는 편이긴 한데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용병 라인업들이 정상적으로 조금 원활한 패턴들을 조금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고, 뭐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도산지는 이제 정상적으로 가용이 안 되고 있죠. 그런 내용이고, 뭐 김우진이나 김준우 요런 자원들의 의존도가 또 있어야 되는데 국내 자원들의 기복들이 상당히 또 심하다는 점들은 조금 여러분들이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3화 어떻게 보면 또 이제 공격 라인업에 용병이 또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런 부분이고, 우카는 또 용병 2명을 또 포함한 이 쌍포 조합들이 원활하게 지금 돌아가기 시작했다면은 전 요 경기는 우카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를 한번 또 누려보시는 것도 상당히 또 메리트 있는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가운데에서 핸디 값은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또 한 가지 지표를 또 여러분들이 좀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삼성화재가 이제 또 올 시즌 홈 경기 내에서는 3등의 완패는 없었습니다. 아시겠죠? 완패가 없었을 정도로 나름 또 홈에서는 그래도 일단 일정 수준의 세트를 가져갔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에서 전 요 경기는 그래도 약간 접전 일시적으로 조금 이제 185.5 기준점에 오버를 또 염두를 하시는 것도 또 나름의 또 분위기는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한번 접근 포인트를 고려하신다면은 용이 충분히 또 한번 또 접근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드네요. 일단 요 경기는 제가 봤을 때 일단 용병 2명의 또 쌍포 조합들이 원활한 우카 사이드, 그리고 또 삼성화재의 또
홈 경기에서 그래도 일정 수준의 퍼포먼스가 있는 내용들을 조금 고려한다면은 역시 또 오버와 함께 역시 또 우카 사이드로 공략 포인트를 고려하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또 요 경기는 이제 핸디값은 여러분들이 한번 잘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핸디는 여러분들의 선택사항이 될 것 같고요. 우카 사이드와 오버 사이드 이렇게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게임입니다. 도로공사와 IBK 기업은행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이제 또 저희 매니저 독수산 형이 또 인스타 발췌를 조금 해줬던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자, 지금 현재 도로공사 김세인을 지금 메인으로 요렇게 조금 오늘 조금 타이틀을 조금 붙여놨다는 점들은 뭔가 좀 불안하다. 어떻게 보면 또 타나차의 백업 자원이죠. 그런 행들이 좀 있는 자원인데 도로공사가 홈에서 11전 전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올 시즌 홈에서의 강세를 또렷하게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인데 오늘 이 사진이 뭔가 찝찝하다. 이게 약간 우리가 또 전력적으로 분석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최근의 분위기를 조금 보고 이렇게 일단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아시다시피 최근에 여자 배구는 무엇보다 라인업의 장난질이 조금 너무 심하다는 점이에요. 만약에 일단 이제 김세인이 지금 현재 인스타 타이틀로 오늘 경기 이렇게 표지 모델을 장식을 하고 있다면은 어쩌면 이게 약간 타나차의 결장을 조금 의심하게 만드는 경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조금 들긴 듭니다.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고 뭐 최근에 또 기업은행 같은 경우도 역시 또 경기력이 또 나쁘진 않죠. 전반적으로 이제 뭐 기업은행도 꾸준하게 또 성과를 내고 있고 비록 직전 흥국생명전에서 홈 경기는 조금 패배를 당했습니다만은 최근 또 나름 또 지금 4위자를 달리고 있는데 11승 12패로 좀 상당히 또 조금 5할 승률 또 보여주고 있을 정도로 그 전까지 또 5연승의 페이스 현대건설도 꺾었고 뭐 어떻게 보면 상대 또 일단 저력을 조금 발휘했던 경기들이 좀 있다는 점에서 전 요 경기 오늘 도로 사이드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도로 사이드 한번 또 조심해 보시길 한번 또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뭐 도로공사의 또 홈 11전 전승 물론 또 이 페이스는 또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 좀 보고 있긴 하지만은 오늘 뭔가 또 도로공사 타나차가 조금 빠진다면은 기업은행도 실질적으로 한번 또 비벼볼 수 있는 경기 양상들을 또 만들지 않을까. 그리고 또 시즌 맞대결도 지난번에 12월 14일 날 또 도로공사 홈에서 펼쳤던 경기도 3대2로 또 풀세트 접전 가운데 역시 또 기업은행이 아쉽게 패배를 당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했을 때 전 요 경기는 약간 기업 프랜을 조금 먼저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182.5 기준점 오버도 한번 또 염두를 해보신다면은 충분히 또 고려 대상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요즘 참 라인업을 너무 장남질을 쳐요. 그죠? 여자 배구 어제도 우리가 또 통수를 한 차례 조금 맞아버렸는데 오늘 만약에 또 타나차가 결장을 한다 이렇게 된다면은 이게 약간 메인 타이틀로 김세인을 조금 띄우는 거는 뭔가 암시를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의심 아닌 의심들을 조금 할 수밖에 없다는 점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고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정상적으로 타나차가 나오더라도요 뭐 일단 정상적으로 일단 양 팀들이 풀멤버 구성이 되더라도 저는 역시 이 경기는 접전의 가능성을 조금 보고 있는 경기다. 역시 또 프랜사이드, 오버사이드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또 주간 경기 분석은 조금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고요. 곧바로 또 유로파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신 분들 추천 절차 눌러주시고 또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좋아요와 또 구독 또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노르트와 그나츠의 경기부터 또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0배를 노리고 가는 날입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현재 무엇보다 지금 약간 8위 자리 역시 동규배가 상당히 또 크죠. 8위까지 조금 올라가야 되는 내용들이 좀 있는데요. 자, 페이노르트 같은 경우는 지금 32로 좀 쳐져 있는 가운데 어떻게 보면 또 이제 남은 경기 2경기 남은 가운데에서 셀틱을 추격해야 되는 입장이 놓여져 있다는 점들은 조금 주목을 해야 됩니다. 자, 1승 5패로 또 어떻게 보면 상당히 또 부진했죠. 부진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기 때문에 페이노르트가 과연 또 오늘 경기 또 유로파에서 최근에 경기력이 조금 좋지 못했고 최근 리그 경기마저도 조금 어지럽게 좀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극복을 해낼 수지가 의구심이 조금 든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무엇보다 페이노르트가 약간 조금 좋은 부분들이 이제 스테인이 복귀를 했어요. 스테인 복귀를 했고 황인범 복귀를 했고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뭐 지금 약간 부상자들이 최근에 약간 복귀를 했다는 점들은 상당히 또 긍정적입니다. 우에다도 선발 출격이 조금 가능한 입장이다 보니까 페이노트를 오늘 또 홈 경기에서 반드시 또 승리를 거둬야 된다는 점들은 조금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슈트룬그라츠 같은 경우도 역시 닭공놀이죠. 닭공의 축구를 조금 보여주고 있는 오스트리아 팀인데 역시 또 이제 약간 이제 수비진들의 결장들을 조금 안고 오늘 원정 일정을 조금 따랐다는 점들은 과연 조금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또 원정 일정에서
조금 내용적으로 이제 또 1승 4패로 상당히 또 부진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했을 때는 전 요 경기가 약간 페이노르트가 그래도 승리 가능성을 조금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뭐 최근에 약간 부상 여파로 조금 고전했던 페이노르트라면은 일단 슈트른그라츠도 지금 현재 29위를 달리고 있죠. 29위 오늘 또 32와 29위에 뭐 양팀들 승점 1점 차에 피말리는 동기부여가 좀 있는 경기인데요. 확실히 또 이제 그라츠가 원정 일정에서는 시즌 내내 조금 부진하다. 페이노르트가 조금 라인업의 복귀자들이 상당히 또 긍정적이라는 점에서는 저는 요 경기는 일단 페이노르트 약간 그라츠 역배로 좀 빠지는 부분들은 실제 페이노르트가 그라츠와의 또 매치에서 조금 고전했던 메모들이 좀 있긴 했어요. 근데 그거는 약간 이제 그라츠 홈이었을 때 이야기고요. 그라츠가 일단 원정 일정에서는 상당히 또 고전을 조금 면치 못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또 지금 현재로 조금 오스트리아 리그에서도 올 시즌 약간 3위를 조금 쳐져 있을 정도로 예전 같은 컨디션은 아니라는 점에서 저는 페이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를 드려보고 싶은 경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 경기는 두 팀 다 어떻게 보면 또 상당히 또 공격적인 라인업을 조금 펼치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3.5 기준점이지만은 역시 또 오버로도 한번 또 접근 포인트를 고려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스테인 복귀를 상당히 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 경기는 페이노르트 사이드, 핸딜은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고 3.5 기준점은 역시 또 오버 사이드 이렇게 한번 공략 포인트를 두신다면은 충분히 또 나름의 리듬감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페네르바체와 에스턴 빌라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현재 페네르바체 무엇보다 지금 현재로 1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우치는 또 성과를 잘 내고 있는 내용인데요. 자,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또 파리자리까지 지금 포르투와의 또 승점 차가 2점 차밖에 나지 않다 보니까 페네르바체도 승점 3점의 동기부여가 상당히 또 큰 가운데 있다는 점이고, 반면 또 에스턴 빌라도 지금 3위자를 달리고 있죠. 오늘 경기 승리 시에 어떻게 보면 에스턴 빌라도 16강 다이렉트 진출이 조금 확정이 되는 경기다 보니까 여기는 두 팀들의 동기부여가 조금 맞물릴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에스턴 빌라 같은 경우는 에메리 감독이 또 예전에 또 비아레알 시절 때부터 상대 또 유로파에서는 조금 진심이었어요. 진심인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들은 실질적으로 조금 내용적으로 빌라의 컨디션을 또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 근데 지금 현재로 빌라가 지금 보시다시피 역배당을 받았습니다. 역배당을 조금 받았는데요. 저는 약간 요 경기 약간 빌라 프렌이나 조금 역배 가능성도 조금 배제할 수 없는 내용이 될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빌라도 일정 수준의 로테이션 가능성이 조금 얘기가 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또 리그 일정에서 지금 3위자를 달리고 있다 보니까 지금 뉴캐슬 원정에서 또 주말 일정이 또 있단 말이야.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를 했을 때 일부 로테 가능성을 조금 배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또 페네르바체가 뭐 듀란이나 또 아센시오는 또 에스턴 빌라 출신이긴 하지. 뭐 친정팀 상대로 일단 역시 경기를 조금 치러야 되는데 지금 현재 엔네시리가 역시 부상을 입고 왔습니다. 엔네시리가 또 아프리카 네이션스 또 부상을 입고 이제 복귀를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또 엔네시리가 빠지는 부분도 상당히 또 아쉬운 부분이고요. 어떻게 보면 또 빌라의 또 백업 자원들이라 하더라도 절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나름의 또 일단 퀄리티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전 요 경기는 약간 조금 안전한 빌라 프렌의 가능성을 조금 염두를 하셔도 좋은 리드감이 되겠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요 경기는 어떻게 보면 또 두 팀 다 이제 상대 또 실점이 많죠. 지금 이제 빌라도 조금 실점이 리그에서도 뭐 공격도 잘 되고 있지만 실점도 좀 많은 편이고 페네르바체는 워낙 또 닭공로를 조금 보여주는 팀이라는 점에서 요 경기를 일단 역시 또 오버를 또 먼저 생각하시는 것도 조금 좋을 것 같아요. 역시 또 2.5발을 먼저 또 고려하신 가운데 약간 빌라 역배당이나 프랜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를 살짝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향성이 될 수 있겠다. 다만 또 우선 순위는 역시 오버가 돼야 된다. 2.5 기준점에 오버를 조금 먼저 염두를 하셔서 접근 포인트를 고려하시면은 조금 나름의 또 리듬감이 될 수 있는 경기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또 백업 자원들의 퀄리티도 나쁘지 않고 페네르바체와의 또 오랜만에 또 49년 만에 맞대결이기 때문에 승패가 또 어디로 튀어도 조금 이상하지 않은 매치가 될 수 있다는 점도 한번 또 고려 대상은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자, 다음 경기는 이제 테살로니카와 베티스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이제 베티스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지금 현재 리그 경기는 조금 엉망진창이죠. 이스코 부상, 지금 뭐 암라바트 부상 이런 자들이 조금 쿠초 에르난데스까지 지금 부상을 당하다 보니까 조금 좋은 행보는 아닌데요. 지금 유로파에서는 또 나름의 또 4위 성적을 조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4승 2패로 상당히 또 좋은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하기가 어렵죠.
자, 그 가운데 또 오늘 이제 또 테살로니카 그리스 원정을 또 처음으로 떠나는 일정이 되는 내용인데요. 양 팀들의 맞대결이 첫 맞대결이다. 자, 테살로니카도 지금 현재 18일 달리고 있습니다. 상당히 또 두 팀 다 동기부여를 동시에 또 들고 있는 경기라는 점에서 실제 또 무시할 수 없는 내용이 될 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베티스 입장에서는 오늘 경기 실제 무리를 하지 않아도 돼요. 무승부만 거두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다음 경기 양상을 또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고, 실제 또 남아있는 경기가 홈에서 페이노르트전이 또 남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약간 체급차를 조금 보여줄 수 있는 경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는 일부 로테이션 가능성을 조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펠레그리니 감독이 약간 로테이션을 조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쿠초 에르난데스 부상, 이스코 부상, 암나바트 부상, 뭐 이런 자원들의 부상 이슈가 조금 발생하고 있다 보니까 한 1.5군 정도 가동이 조금 예상이 된다는 점에서 요 경기는 약간 저는 무승부의 가능성을 조금 배제할 수 없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뭐 테살로니카도 실제 이제 지아코마키스가 오늘 경기 복귀를 할 예정인데요. 뭐 최근에 약간 이제 양 팀들의 매첩도 상당히 또 없었던 내용이고, 어떻게 또 한 번은 또 뭐 두 팀들 뭐 수비 밸런스, 특히 또 베티스가 리그 원정 일정에서도 올 시즌 무승부 비율이 상당히 또 높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을 고려한다면은 이 경기는 약간 무승부나 프랜사이드 한번 또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 팀들 맞대결 처음이에요. 첫 맞대결을 펼치는 경기고요. 아무래도 베티스가 또 수비가 좋아요. 수비 밸런스는 그래도 나름 또 준수하게 조금 패턴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2.5 기준점에 언더도 한번 공략 포인트로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베티스 프렌 무승부 2.5 언더 추천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물 한 잔 먹고 합시다. 목이 살짝 가네. 자, 다음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빅토리아 필젠과 포르투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어제 또 말씀해 드렸다시피 바르셀로나 경기 같은 경우도 일단 이제 또 어떻게 보면 또 체코 원정 일정이었는데 상당히 또 날씨가 춥다 말씀해 드렸죠. 그 가운데 어떤 분 3.5발을 조금 먼저 생각을 하시고, 그 약간 이제 바셀승은 다음번에 가시더라도 조금은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약간 풀젠 날씨 상당히 또 추워요. 체코 날씨가 상당히 또 추운 가운데 있다는 점에서 오늘도 역시 또 만만치 않은 일정을 조금 소화를 해야 된다는 점은 과연 조금 좋아 보이지 않는다. 상대 또 강추위입니다. 그런 가운데 또 축구를 한다는 점에서는 포르투 입장에서는 상대 또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려운 일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무엇보다 이제 포르투가 리그에서 17승 1무야. 17승 1무로 압도적인 컨디션을 조금 보여주고 있긴 한데, 일단 요 경기는 제가 봤을 때 상당히 또 일단 이 맞대결 자체도 또 풀젠 원더도 처음이고 양 팀들의 또 맞대결 자체가 처음인데, 지금 체코 일정 자체는 상당히 또 난항이 될 수밖에 없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풀젠도 지금 현재 리그 지금 현재로 14위를 달리고 있다 보니까 나름의 또 동기부여를 조금 안고 있고요. 포르투도 지금 딱 8위죠. 딱 8위다 보니 나름의 두 팀들의 동기부여가 조금 맞물리는 가운데 요 경기는 오바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 또 물론 이제 포르투 사이드로 배당이 조금 빠지고 있고 이런 패턴인데 체코 원정 자체가 처음입니다. 아시겠죠? 뭐 사무의 폼도 지금 조금 좋은 가운데 있고요. 뭐 빅토리아 플젠도 이제 비드라가 또 복귀를 또 했던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요 경기 어떻게 보면 또 만만치 않은 어제 거 비슷한 난타전의 가능성을 충분히 또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 경기는 오바만 추천드리겠고요. 포르투승은 한 차례 조금 관망이 조금 필요할 것 같다. 체코 원정은 조금 험난한 일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영보이스와 리옹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무엇보다 이제 또 영보이스 같은 경우도 21일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또 남은 경기 일정에서 추격하는 팀들을 조금 뿌리치고 신락 같은 가능성이 조금 있긴 하죠. 그런데 조금은 사실상 조금 리그 이제 플레이오프 진출을 조금 앞두고 이렇게 약간 승점 확보가 조금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다. 자, 그런데 또 리옹 같은 경우는 1일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리옹 유로파 1위로 독보적인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리옹 입장에서는 무승부만 기록하더라도 남은 경기 어떻게 보면 또 잔여 경기 상관없이 조금 나머지 팀들의 또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또 이제 또 16강 진출은 조금 유력해지는 입장이다 보니까 리옹 입장에서도 오늘 경기가 약간 요렇게 일단 정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경기라는 점은 조금 저는 의구심이 든다, 요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최근에 또 브레스트와전이나 또 릴과의 또 어떻게 보면 또 FA컵 요런 부분들을 상당히 또 잘 풀어냈던 부분들이 좀 있긴 한데요. 리옹도 지금 현재 포파나 부상, 누아마 부상, 여러 가지 약간 이제 부상자들이 조금 질비한 가운데 오늘 요 경기 영보이스 일정을 조금 떠나게 됐다면은 영보이스 아시다시피
상대 또 홈에서는 닭공로를 조금 보여주는 팀입니다. 원래 또 공격적이죠. 공격적이고 뭐 베디아가 또 버티고 있는 부분들도 상대 또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일단 요 경기도 양 팀들의 맞대결이 또 첫 맞대결이에요. 첫 맞대결이다 보니 승패라는 오늘 약간 리옹 경기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약간 영보이스 프렌이 배당 대비해서는 한번 또 메리트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영보이스 프렌 한번 또 공략 포인트로 살짝 한번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또 용기는 2.5 기준점의 오버사이드 어떤 식의 결과가 나오든지 오버는 조금 먼저 생각을 하시더라도 조금 무난한 접근 포인트는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동기부에 또 영보이스 또 리옹도 이젠 또 무승부만 조금 정립을 하더라도 조금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고 결정자들이 조금 많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는 점에서 전 요 경기는 오버 프렌 이렇게 한번 공략 포인트 노려보시면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프라이부르크와 테라비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로 이제 프라이부르크 같은 경우도 이제 또 유로파 일정에서는 조금 나름의 또 밸런스를 조금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그죠? 지금 현재 약간 이제 5위 자리로서 나름 또 일단 체급을 조금 보여주면서 요렇게 한번 분위기를 조금 만들어낸 내용들, 4승 2무로 상대 또 경기력이 좀 좋아요.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고, 테라비는 35위입니다. 테라비가 35위로 조금 쳐져 있는데요. 뭐 지금 이제 남은 경기 이제 뭐 두 경기를 전부 다 승리를 거두더라도 중간에 팀들이 또 패배를 당해야 되는 역시 약간 조금 불협화음들이 좀 있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테라비는 사실상 탈락이 유력하다. 유력한 입장에 조금 놓여져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이제 테라비 입장에서도 만약에 또 오늘 경기를 풀더라도 수비적으로 또 경기를 운영할 수가 없는 경기이기 때문에 일단 프라이부르크와의 또 체급차, 또 독일 원정 일정에서의 고질적인 약점들 이런 부분을 조금 고려한다면은 과연 조금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다가 테라비가 지금 이제 유로파 6경기 동안 리그 그 유로파 조별 예선에서 최다 실점 팀이에요. 18골을 허용하고 있을 정도로 정말 최다 실점 팀으로서의 수비 밸런스가 깨져 있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했을 때도 전 요 경기 충분히 또 프라이부르크 사이드로 공략 포인트를 조금 고려해 보셔도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런 느낌들을 받게 되는 경기입니다. 뭐 프라이부르크 지금 5위 자리를 달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 승리 시에 프라이부르크도 16강 다이렉트 진출이 또 홈에서 확정이 될 수 있다는 점, 무엇보다 프라이부르크도 유로파의 또 진심 모드라는 점에서 일단 요 경기는 프라이부르크 사이드에서 핸디캡 설정 잘하셔서 접근 포인트를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3.5 기준점은 그래도 조금 어느 반은 조금 패스를 하도록 할게요. 이게 약간 테라비 쪽에서 골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뭔가 이제 테라비가 여러가지 조금 최근의 경기력들은 왔다 갔다 하거든. 특히 또 유로파에서의 경쟁력들이 상당히 또 떨어지는 내용들이 좀 있어서 어느 반은 조금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볼로냐와 셀틱의 경기로 또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그렇죠. 자, 볼로냐와 일단 셀틱입니다. 자, 볼로냐 입장에서도 지금 이제 1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 따라서 또 다이렉트 16강 진출을 조금 노려볼 수 있는 입장이에요. 지금 이제 13위에서 포르투가 이제 승점 13점으로 승점 2점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볼로냐 입장에서는 상당히 또 공격적인 운영이 조금 들어가야 되는 입장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셀틱도 지금 이제 24위입니다. 딱 걸려있죠. 딱 걸려있는 가운데 지금 하위권 팀들의 추격들을 조금 뿌리쳐야 되는 내용들이 좀 있다는 점에서 두 팀들의 동기부여가 맞물리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가운데 지금 현재로 약간 셀틱 사이드로 지금 배당이 조금 빠지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또 셀틱이나 또 레인저스 같은 경우는 올 시즌 이제 무엇보다 리그 내에서도 좀 독보적인 행보들을 조금 못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이제 셀틱은 또 부동의 또 스코틀랜드 1위 팀이었지.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었는데 올 시즌 리그 1위로 또 쳐져 있고 14승 2무 6패로 또 경기력이 조금 부진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주말 일정이 또 있단 말이에요. 주말 일정이 또 하츠가 올 시즌 또 1위를 찍고 있는데 하츠와의 또 1위, 2위 경쟁 구도의 경기를 조금 풀어내야 된다는 부분에서 지금 셀틱 입장에서는 두 마리 토끼를 좀 잡아야 돼요. 그런 내용들이 조금 발생하고 있다는 점들은 과연 조금 좋아 보이지 않는다. 근데 또 셀틱 입장에서는 오늘 경기 말고 다음 일정이 또 위트레트와의 또 홈 경기 일정이 있습니다. 근데 위트레트가 지금 보시다시피 사실상 32위로 탈락 확정이란 말이에요. 탈락이 유력한 입장에 놓여져 있다면은 상황에 따라서 남은 유로파 경기 홈 경기 일정 위트레트전에서 조금 무게감을 조금 둘 가능성도 조금 배제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조금 산존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전 이 경기는 왜 지금 현재로 셀틱 사이드로 배당이 빠지고 있는지는 납득할 수가 없다. 지금 무엇보다 이제 셀틱 입장에서는 리그 1위 하면 또 챔스 나갈 수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하초에 간격차가 벌어져 있어. 그런 내용인데
리그 1위 하면 챔스 일정을 또 소화를 할 수 있고 마지막 일정이 또 위트레트와의 또 홈 경기라면은 그 경기에 또 무게감을 조금 둘 수 있다는 점들은 역시 또 배제를 할 수 없다. 오늘 이해나초 부상, 조타 부상, 뭐 여러 가지 조금 부상자들 명단들을 상대 또 많이 올려놨는데 지금 약간 이제 1군 멤버 10명이 지금 부상 로스터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조금 고려한다면은 셀틱은 오늘 경기를 약간 무게감을 조금 빼고 있는 내용이라고 조금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오늘 약간 수비적인 운영들을 조금 가져가겠지. 어떻게든 무승부라도 조금 확보를 하려고 하고 조금 그런 운영들이 조금 들어가겠지만은 셀틱이 그렇게 있다 수비가 단단한 팀이 아니란 말이야. 뭐 포스테쿨리 감독이 다 망쳐버렸죠. 그런 애들 조금 보여줬기 때문에 전 요 경기는 약간 볼로냐 사이드가 맞다. 셀틱은 이제 주말에 1위 하츠와의 또 경기가 기다리고 있다. 그런 부분들 조금 고려했을 때는 요 경기는 제가 봤을 때 역시 또 볼로냐 사이드로의 접근 포인트를 충분히 또 고려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약간 이제 또 핸디값 여러분들이 잘 설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가운데 또 요 경기는 2.5 기준점이지만은 역시 또 약간 볼로냐 공격적인 운영이 조금 들어가겠죠. 그런 부분들 조금 고려해서 약간 조금 오버를 조금 염두를 하셔도 좋을 것 같다. 셀틱은 그냥 조금 수비 밸런스가 완전히 또 균열이 좀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버도 조금 긍정적, 볼로냐 사이드로도 긍정적. 왜 셀틱 사이드로 빠질까요? 저는 요 경기는 납득이 조금 어려운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 이제 말메와 트르베나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메는 아시다시피 또 스웨덴이죠. 상대 또 추운 날씨에 또 있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또 눈 소식도 조금 기다리고 있고요. 상대 또 어떻게 보면 또 열악한 환경에서 조금 경기를 조금 치러야 되는데 근데 세르비아도 추워요. 아시다시피 트르베나도 늘 또 눈에 묻혀서 또 사는 나라고 세르비아 자체가 뭐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상대 또 추위에 강한 면모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또 유로파 본선 원정에서 조금 열세를 조금 보여주는 내용들이 좀 있는데요. 무엇보다 일단 스웨덴 원정도 조금 처음이긴 하지만은 뭐 아르나우토비치가 또 어떻게 보면 또 트르베나 가서 또 부활의 퍼포먼스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저는 상당히 또 긍정적인 요소로 조금 보고 있고요. 또 말메가 또 유로파 본선 홈 기준으로 봤을 때 2승 9패입니다. 2승 9패로 11경기 동안 지금 승리가 없는 내용들을 조금 고려한다면은 전 요 경기 충분히 또 세르베나 손을 조금 들어줄 수 있는 경기가 되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르비아도 상당히 또 추운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추위에 또 상대 또 경기 자체를 잘 또 소화를 했던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요. 전 요 경기 또 휴식기 치르고 또 경기를 치르는 트르베나의 우세를 충분히 또 고려하시면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말메 지금 34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사실상 탈락이 조금 유력한 입장에 놓여져 있다는 점도 과연 조금 좋아 보이지 않는다. 34위 승점 1점밖에 안 되고요. 뭐 트르베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역시 또 17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간절한 동기부여를 또 품고 있다는 점들을 조금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16강 다이렉트 진출을 조금 노려볼 수 있는 입장입니다. 남은 두 경기를 다 잡는다면은 그런 가능성이 조금 펼쳐져 있기 때문에 용인 아르나우토비치의 퍼포먼스를 조금 기대를 해보셔도 좋은 내용이 될 것이다. 그리고 또 말메가 또 보테임이 최근에 또 부진하죠. 그런 내용들도 조금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요경이는 체르베나 사이드에서 핸디값 잘 설정해서 접근을 하시기 바라겠고 2.5 기준점이라면은 요 경기 또 저는 오바 사이드 조금 좋아 보이긴 해요. 워낙 또 체르베나가 닭국 노리고 말메 역시도 또 홈에서 수비적인 운영들을 조금 보여줄 이유는 없다는 점이죠. 여기도 오바 사이드 한번 또 공략 포인트가 괜찮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또 브란과 미트윌란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란도 날씨가 추워요. 브란도 상당히 또 추운 날씨로 이렇게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역시 또 오늘도 영하 2도로 또 노르웨이의 또 추위, 강추위를 조금 느낄 수 있는 가운데서 경기를 조금 치러야 됩니다. 자, 근데 또 아시다시피 뭐 덴마크도 바로 옆에 또 노르웨이와 또 붙어 있죠.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덴마크도 역시 또 어떻게 보면 그 축구 선수들 자체들이 약간 이제 얼음물 깨고 뭐 근육통 치료도 하고 요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을 정도로 어차피 또 이제 또 강에서 뭐 이렇게 약간 수영 자체를 조금 즐겨하고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원래 또 추위에 특화되어 있어요. 덴마크 자체가. 뭐 덴마크가 또 지금 현재로 전제 분쟁 지역이죠. 그린란드와 또 요렇게 조금 내용적으로 조금 가져가고 있는데 덴마크는 이제 또 그 아시다시피 왕국입니다. 왕이 또 존재를 하고요. 총리가 또 요렇게 조금 운영을 하는 그런 국가로 조금 볼 수 있는 내용인데 역시 또 덴마크가 약간 눈도 많이 오고 역시 또 이런 지역 특색들에 상당히 또 익숙한 지역들에 놓여져 있다는 점에서 저는 역시 또 미트윌란의 또 원정 일정 이번 노르웨이 원정 일정은 그다지 조금 어려운 일정이 아니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럴 정도로 환경 자체가 조금 비슷한 환경에 조금 놓여져 있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를 할 수 없는
이슈가 될 수 있다는 점들을 조금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트윌란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약간 유로파 순위 지금 현재로 상당히 또 2위자를 달리고 있습니다. 2위자를 달리고 있는데요. 지금 또 조규성이 최근에 또 컨디션 회복에 또 성공을 했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고, 최근 경기력들도 상당히 또 잘 끌어가고 있죠. 근데 약간 불안 같은 경우는 지금 카스트로 부상, 구드문드선 부상, 요런 부상 이슈들이 조금 발생을 했고, 핀네가 지금 현재 또 부진합니다. 핀네가 주포로서의 활약들이 상당히 또 부진한 내용들이 좀 있다면은 전 요 경기 미트윌란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 충분히 또 고려해 보셔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물론 불안의 동기부여도 있죠. 22위를 달리고 있는 이 동기부여 또 무시할 수 없는 가운데 아시다시피 또 불안도 상당히 또 수비 실점들이 조금 많고 닭공로를 조금 보여주는 팀이라는 점에서 용기 또 2.5 기준점 오버도 상당히 또 메리트가 있을 수 있는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조금 배제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오버도 긍정적이고요. 승패의 라인업에서는 역시 또 저는 미트윌란의 컨디션을 조금 좋게 고려를 하시더라도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트윌란 사이드 2.5 기준점 오버 또 핸디는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약간 배당 빠지는 것도 조금 납득은 되는 패턴이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에이스 로머와 슈투트가르트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경기는 이제 또 양 팀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또 로마 입장에서도 지금 12자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다이렉트 16강 진출을 또 노리고 있습니다. 8위자리 탈환을 또 노리고 있고요. 근데 홈에서 또 풀젠한테 패배를 당했죠. 2대1로 또 빅토리아 풀젠이 그때 당시에 또 부상자들이 또 너무 많았던 가운데 있는데 그 경기까지도 역시 또 대량 실점으로 조금 무너지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고 로마가 또 최근에 뭐 컵대회 포함해서 상당히 타이트한 일정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EPL도 박싱데이, 뭐 리그컵, FA컵 이런 것들 같이 이제 동반해서 조금 진행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 경기력이 조금 안 좋았던 팀들이 좀 있단 말이에요. 로마는 근데 선수층이 그렇게 두텁지가 않아.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 팀이라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약간 피로감이 조금 올라가 있는 상태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슈투트가르트도 지금 승점 12점으로 상대 동기부여를 조금 안고 있는 가운데 있다는 점인데요. 무엇보다 이제 또 슈투트가르트는 긍정적인 요소가 지금 이제 운다프와 데미로비치 요 투톱 조합들이 조금 원활하게 돌아가 있다는 점에서 전 요 경기 실질적으로 조금 해볼 만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조금 들어요. 물론 이제 또 로마 원정은 또 처음이긴 합니다. 그런 내용들을 좀 품고 있긴 하지만은 전 요 경기는 약간 슈투트가르트 역배당이 나오더라도 조금 이상한 경기는 아닐 것 같아요. 실제 약간 로마의 피로도가 상당히 또 높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슈투트 역배 아니면 또 프랜사이드 이렇게 공략 포인트를 두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리딩감이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또 양 팀들의 맞대결 자체가 최근에는 없었죠. 처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한번 또 염두를 하시는 것도 충분히 또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무엇보다 또 이제 난타전도 조금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경기는 2.5 기준점의 오버도 상당히 또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겠다. 오버와 함께 어차피 승점 1점은 얘들한테는 필요가 없어. 무슨 내용인지 알겠지? 어차피 지금 이제 플레이오프 진출은 확정이란 말이야. 거의 확정이 된 상태라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8위 자리 탈환이 무엇보다 좀 중요하기 때문에 두 팀의 공격적인 운영 형태를 조금 기대하시는 것도 충분히 또 기대치가 있는 내용이 될 것이다. 슈투트가르트 역배, 프렌, 아니면 또 오버사이드 이렇게 공략 포인트 누르보시면은 충분히 또 좋은 리드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레인저스와 루도고레츠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레인저스 올 시즌 무엇보다 상대 또 경기력이 조금 떨어져 있죠.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자, 지금 현재 3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사실상 탈락이 유력한 입장이에요. 유력한 입장으로 조금 놓여져 있기 때문에 레인저스 입장에서는 남아있는 리그 일정에 조금 더 무게감을 조금 둘 수 있겠다. 이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던디 FC와의 또 주말 경기가 또 앞서 있기 때문에 어떻게 또 이제 상황상 조금 이제 레인저스 조금 리그 일정이 조금 무게감을 좀 둘 수 있다는 점도 조금 배제할 수 없고요. 약간 루도고레츠 사이드로 지금 빠지고 있는데요. 루도고레츠도 과히 조금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면 또 루도고레츠가 홈 경기 일정에서는 나름의 또 밸런스를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유로파 원정 일정에서는 또 전패를 당하고 있단 말이야. 전패를 당하고 있을 정도로 제가 약간 순위를 봤을 때는 약간 루도고레츠의 손을 조금 들어주고 싶었는데 지금 약간 이제 23위로 동기부여도 상당히 또 크단 말이지.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요. 약간 원정에서 루도고레츠가 지금 현재 전패를 당하고 있다는 점들은
과연 조금 좋은 지표라고 좀 볼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리고 또 스코틀랜드 오늘 만약에 또 상황 따라서 레인저스의 또 라인업이 또 어떤 식으로 또 전개가 될지도 한번 또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 뭐 미오브스키나 뭐 해고마 이런 점들을 조금 가동을 할 가능성도 조금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약간 승패 패스하십시오. 요 경기는 약간 약간 역배보다는 뭐 역배들 조금 추천드리는 경기들도 좀 있습니다만은 여기는 약간 조금 안전한 프랜이나 조금 2.5바 이렇게 공략 포인트를 두신다면은 조금 좋은 리드감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요 경기는 조금 고민이 돼요. 아시겠죠?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자그레브와 슈테아와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 또 챔스에서 슈테아와 나름의 또 돌풍들을 조금 일으켰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었는데 올 시즌 그냥 안 좋습니다. 어디 갔죠? 여기 또 두 번째 표가 여기 있는데 다 끝난 줄 알고 몇 분 또 나가시네요. 두 번째 표가 또 기다리고 있는데요. 모르셨구나. 자, 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슈테아와 지금 현재로 자그레브와의 또 경기 이렇게 조금 풀어야 되는데요. 지금 이제 27을 떨어져 있습니다. 27을 지금 떨어지는 가운데 상당히 또 동기부여를 조금 크게 안고 있어요. 슈테아가 조금 그런 내용들을 조금 품어져 내고 있다는 점인데요. 무엇보다 올 시즌 부진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 게 리그 경기 일정마저도 조금 부진하단 말이죠. 리그 9위까지 조금 쳐져 있을 정도로 상당히 또 부진한 경기력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과연 조금 좋아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럴 정도로 뭐 작년 대비 올 시즌 약간 뭐 유로파에 또 밀려가지고 이렇게 경기력이 조금 좋지 못하다는 점들은 과연 조금 좋아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가운데 자그레브 같은 경우는 이제 벤나세르나 이런 자원들이 조금 부상을 조금 당했습니다. 약간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요. 벨리오가 최근에 또 폼이 조금 살아나 있고 특히 또 홈 경기 내에서는 솔직히 자그레브는 내용적으로 봤을 때 유로파에 조금 있기는 조금 아까운 팀이죠. 지금 25위를 조금 달리고 있다 보니까 두 팀들의 동기부여가 상당히 또 불이 붙어 있는 격이긴 해요. 불이 붙어 있는데 최근에 자그레브가 2승 1무 3패를 조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2승 1무 3패로 어떻게 보면 자그레브가 생각보다 조금 경기력이 조금 좋지 못하다 이렇게 좀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계시는 내용인데요. 근데 또 2승 1무 3패 그 3패 또 대상들이 누구냐? 셀타비고, 릴, 베티스였어요. 아시겠죠? 이렇게 일단 강팀들 어떻게 보면 또 리그 상승에서 조금 우세를 조금 보여주는 팀들한테 3패를 당했단 말이야. 근데 또 루마니아 팀들 상대로는 오히려 또 크로아티아 팀 자그레브가 훨씬 더 상승 관계에서 조금 좋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조금 자그레브의 3패는 또 납득이 되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단 말이지. 그런 부분도 조금 고려해서 전 요 경기 충분히 또 자그레브 사이드로 공략 포인트를 고려해 보시는 게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그레브의 3패는 강팀들과의 일정이었어요. 실질적으로 이 3패는 조금 그렇게 깔 수가 없는 내용이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전 요 경기는 자그레브 사이드로의 접근 포인트가 상당히 또 메리트 있는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슈테아우와 무엇보다 지금 현재로 약간 조금 리그 경기도 안 풀렸어요.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또 고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수비진들의 또 주전 3명의 공백이 또 발생을 해 있다는 점에서는 요 경기는 자그레브의 우세를 충분히 또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반은 개인적으로 약간 조금 패스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어느 반은 패스하시고 승패 런업에 자그레브만 조금 공략 포인트로 노려보시길.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찰츠부르크와 또 바젤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찰츠부르크도 이제 또 오스트리아 팀답게 나름의 또 홈발의 기세를 조금 보여주는 팀이죠. 홈에서의 경기력들을 조금 좋게 끌고 가고 있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유로파에서는 지금 현재 31위로 또 쳐져 있다. 상당히 또 내용적으로는 과연 조금 좋아 보이는 내용은 아니다. 이제 또 동기부여는 큽니다. 지금 이제 승점 3점이기 때문에요. 1승 5패로 지금 남은 경기 2경기 동안 어떻게 또 셀틱을 또 추격해야 되는 입장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2경기를 전부 다 잡아야 되는 입장에 놓여져 있다는 점이고 자, 바젤 입장에서도 26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또 승점 확보에 또 들어가야 되는 두 팀들의 동기부여가 맞물리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가운데 또 매첩을 조금 끌고 가는데 이 경기는 개인적으로 약간 승패는 조금 관망이 조금 필요하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최근에 매첩에서도 찰츠부르크가 홈에서 또 바젤 상대로 또 패배를 당했다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고요. 무엇보다 이제 또 올 시즌 바젤이 또 유로파 원정에서 4전 전패를 당하고 있어요. 그럴 정도로 원정에서는 상대 또 열악한데 찰츠부르크 원정에서는 대려 또 강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던 내용들이 좀 있어서 승패가 조금은 애매한 경기다. 그리고 또 찰츠부르크가 또 나름의 또 최근에 또 주포 이탈도 조금 발생했고 이러다 보니까 찰츠의 정배당도 조금 납득은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다는 점에서 요 경기는 개인적으로 역시 또 3.5 기준점이지만은
요 경기는 다득점은 좀 안 날 것 같아요. 동기부여는 맞물리고 있는데 두 팀 다 최근에 약간 경기력들은 조금 원활한 패턴들을 조금 못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지. 요 경기는 제가 봤을 때 조금 3.5 언더를 약간 공략 포인트로 조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승패를 굳이 또 일단 추천을 드린다면은 저는 그래도 바젤의 손을 살포시 한번 들어줄 수 있는 경기는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보다 이제 뭐 샤키리가 또 나름 또 바젤에서 조금 부활을 했던 퍼포먼스를 조금 보여줬고 뭐 아이에티나 이런 자원들의 공격진들도 조금 준수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요 경기는 약간 조금 역배당의 가능성도 조금 보고 있어요. 역배나 프렌 아니면 또 언더 이렇게 공략 포인트 노려보시면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되겠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브라가와 노팅엄 포레스트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유럽 대항전 일정에서는 또 나름 또 사실 포르투갈 팀들의 약진들이 조금 이어지고 있긴 합니다. 저번달 스포르팅도 그렇고 상대 또 분위기를 좀 잘 만들어가고 있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요 경기는 이제 브라가와 노팅엄 포레스트. 저는 개인적으로 요 경기는 조금 승패가 조금 관망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브라가도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또 유로파 일정에서 지금 현재 7위 자리로 나름의 또 성과를 내고 있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오늘 경기 이제 또 홈에서 승리 시에 어떻게 보면 또 다이렉트 또 16강 진출을 또 확정지을 수 있는 분위기가 좀 있고 노팅엄 포레스트도 지금 11위다 보니까 역시 동기부여가 또 맞물리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가운데 또 어떻게 보면 또 노팅엄 포레스트가 최근에 약간 우드의 또 부상 이슈도 상당히 또 오랫동안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런 내용인데 오늘 경기는 약간 조금 이고르나 또 상가르가 또 복귀를 했어요. 그런 부분들은 약간 조금 긍정적인 요소라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내용적인 요소들이 조금 괜찮을 수 있고 어떻게 또 양 팀들의 맞대결 자체가 또 첫 맞대결을 펼치는 경기다 보니까 두 팀들의 승점 3점을 위한 어떤 공격적인 형태로서의 운영들이 조금 펼쳐질 경기가 좀 아닐까. 뭐 오르타나 또 파우로페즈 이런 자원들의 또 공격진들도 브라가도 또 한 방이 있거든요. 용은 약간 이제 노팅엄 포레스가 원정 일정이지만 약간 공격적인 형태로 끌고 간다면은 요 경기는 다득점의 경기를 조금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패는 어디로 튀어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입니다. 요 경기는 승패는 조금 난항이고요. 2.5로 공략 포인트를 노려보시면은 충분히 또 메리트를 볼 수 있는 경기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페렌츠바로시와 파나티아코스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페렌츠바로시. 헝가리 강팀답게 역시 또 유로파에서도 4승 2무로 상대 또 분위기를 잘 끌고 가고 있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파나티아코스 같은 경우도 지금 15위를 달리고 있죠. 15위로 일단 승점 3점을 10점을 또 확보를 했기 때문에 남은 경기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조금 공격적인 형태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끌고 와야 되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제 베니테즈 감독 자체가 상당히 또 영리하게 또 경기를 조금 풀어가는 감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이제 헝가리 원정에서 이렇게 공격적인 운영들을 조금 보여줄지는 조금 의구심이 드는 부분들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무엇보다 또 페렌츠바로치도 수비도 또 좋아요. 공격도 좋은 팀인데 홈에서 상대 또 특히 또 수비 밸런스가 상대 또 준수한 팀이다 보니 요 경기 같은 경우는 저는 약간 조금 두 팀들의 약간 승점 확보, 승점 1점 확보의 무승부의 가능성을 조금 배제할 수 없는 운영이 조금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무엇보다 페렌츠바로시가 오늘 경기를 약간 이제 좀 버려야 되는 이유가 좀 있어요. 버린다는 개념들을 조금 떠나가지고 지금 이제 헝가리 리그 올 시즌 2위를 달리고 있거든. 10승 4무 4패로 2위를 달리고 있는데 주말 일정이 또 헝가리 1위 팀 JRFC와의 또 경기가 또 앞서 있습니다. 홈에서의 경기 연전이긴 하지만은 아무래도 리그 1위 탈환 그 경기 잡으면은 또 리그 1위로 올라서거든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죄르전을 지금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 경기는 페렌츠바로시가 일부 로테를 조금 가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약간 무승부나 프랜사이드 공략 포인트로 조금 노려보시는 게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경기는 승점 1점의 가능성 일단 내려앉았을 때 실제 상대 또 들기 어려운 팀이 페렌츠바로시거든요. 파나티아코스도 원정 일정에서 승점 1점만 확보를 하더라도 그렇게 나쁜 경기는 아닐 수가 있다는 점. 이 경기는 무승부 가능성, 프랭 가능성 이렇게 한번 염두를 내보시길 바라겠고 개인적으로 또 2.5 기준점의 언어반은 조금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반은 약간 조금 언더가 좀 좋아 보이긴 하는데 이 경기는 페렌츠바로시 헝가리 리그 올 시즌 2위로 약간 쳐져 있어요. 주말 일정 1위 탈환이 가능한 경기다. 거기 몰빵할 가능성이 조금 보이는 경기입니다. 무승부 프렌 언더 이렇게 공략 포인트 노려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니스와 고에 대해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약간 역배 보이는 경기들이 좀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경기 역배 가능성 보이는 경기입니다. 자, 니스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부상 여파도 상당히 또 많아요. 이제 또 여러 가지 조금 개쌍의 이탈도 그렇고 주요 자원들도 많이 팔아먹었고 요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또 남은 경기 별다른 동기부여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탈락이 조금 확정된 경기죠.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유로파의 승점 자판기가 돼 버렸어요. 6전 전패로 탈락을 했기 때문에 지금 남은 경기 두 경기를 다 승리를 거두더라도 승점 6점으로 탈락이 유력해져 버렸다. 요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어차피 뭐 오늘 경기 이기고 다음 경기 이기더라도 의미가 없는 내용이 돼 버렸죠. 반면 또 이제 고우헤드는 28일 달리고 있습니다. 28위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또 셀틱을 승점 1점 차로 조금 이제 또 추격을 해야 되는 입장들에 놓여져 있다는 점에서는 어떻게 또 고우헤드의 동기부여 상당히 또 큰 가운데 있다는 점들을 조금 부정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고우헤드도 약간 상황은 안 좋습니다. 지금 이제 약간 부상자도 조금 늘어나 있고 여러 공격진들의 약간 조금 손실들 이런 분들이 조금 발생을 했긴 하지만은 니스의 부상 요소가 더 커요. 지금 이제 니스는 이제 무엇보다 뭐 디옵도 부상이고 보가 모피 전부 다 부상이다 보니까 쪽지로 나갑니다. 쪽지로 쪽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 경기는 고우헤드 역배 한번 또 가능성 보셔도 좋을 것 같아. 역배 가능성 충분히 또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는 경기고 니스 의미 없는 경기다. 오히려 또 동기부의 고우헤드 어떻게 보면 또 니스는 이제 또 리그에 좀 신경을 써야 되겠지. 어떻게 보면 또 올 시즌도 어떻게 보면 니스가 또 어떻게 이렇게 돼버렸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드는데 강등 걱정을 해야 돼요. 지금 이제 또 낭트와의 또 원정 일정 치러야 되기 때문에 리그 15위까지 지금 쳐져 있다. 예전 또 알고 있던 우리 니스가 아니다. 여기는 약간 프렌 역배 가능성 충분히 또 고려해 보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오버도 좀 좋아 보이긴 해요. 요 경기 실질적으로 니스의 실점률이 또 엄청나다는 점에서 오버 사이드도 한번 또 고려 대상으로 조금 품어보셔도 좋겠다. 충분히 또 역배 프렌 오버 가능성을 조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셀타비고와 릴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가 상당히 또 많죠. 그래도 일단 좀 쉽게 풀어드리죠. 자, 이제 셀타비고 19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19위를 달리고 있는 셀타비고 무엇보다 이제 승점 9점이다 보니까 추격팀들을 약간 뿌리쳐야 되고 어떻게 보면 또 신락 같은 가능성이지만은 남은 경기 어떻게 보면 또 승점 6점을 추가를 한다면은 조금 가능성을 좀 볼 수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내용에서 일단 셀타비고의 동기부여는 또 큰 가운데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자, 릴도 지금 이제 20위를 달리고 있어요. 딱 이제 19위와 20위의 맞대결입니다. 두 팀의 동기부여가 비슷하게 맞물리는 경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두 팀의 동기부여 절대 일단 배제를 할 수 없는 내용이 될 것 같은데요. 승점 3점이 또 필요한 경기죠. 자, 근데 또 릴이 최근에 경기가 좀 안 풀리고 있어요. 랜전에서도 또 멀티 실점으로 또 패배를 당했고 리옹과의 또 FA컵도 2대1로 또 패배를 당하고 또 PSG전에서는 또 3대0의 패배를 당할 정도로 최근 이제 또 리그컵 리그 경기까지 포함해서 3경기 동안 실점이 또 엄청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과히 조금 좋아 보이지 않는다. 반면에 또 셀타비고는 무타비고였어요. 올 시즌 내내 또 무승부 비율이 너무 높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었는데 정신을 차렸습니다. 발렌시아와의 또 홈 경기의 승리, 세비야 원정에서 승리, 또 라요와의 또 홈 경기에서 3등의 승리를 거두면서 최근에 분위기 반전을 조금 만들어내고 있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무엇보다 최근에 또 셀타비고는 상대 또 경기력 자체가 조금 원활하게 조금 돌아가고 있다. 이게 약간 조금 부상자들 조금 복귀도 상당히 또 긍정적인 내용들이 좀 되고 있고요. 뭐 일단 이글레시아스가 훨씬 또 어떻게 보면 또 듀란이나 또 어떻게 보면 또 경기를 또 잘 풀어주고 있죠. 아스파스도 조금 살아나고 있고 이런 패턴이라서 최근에 느는감은 역시 셀타비고다. 릴이 어떻게 보면 뭐 고질적인 원정 약점을 조금 안고 있다는 점도 조금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또 조나선 데이비드가 또 유벤투스로 또 떠났고요. 지루가 또 영입이 되긴 했지만은 지루가 올 시즌 그렇게 임팩트가 좋지 못합니다. 이제 조금 지루 노세화 온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전 요 경기는 셀타 사이드로 충분히 또 공략 포인트로 고려해 보셔도 좋겠다. 뭐 핸디 여러분들이 잘 설정을 하신다면은 뭐 고배당 같은 경우도 한번 또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좀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한번 또 고려해 보시길 바라겠고 요 경기도 일단 릴의 수비를 봤을 때는 역시 조금 오버도 좀 땡기긴 땡기는데 한번 더 그 부분도 한번 더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요 경기는 릴의 최근의 경기력들 원정 실점이 또 높은 가운데 셀타비고가 최근에 상당히 또 경기력이 올라와 있다는 점들을 조금 고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양 팀들 맞대결은 첫 맞대결입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 경기는 위트르트와 행크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또 오랜 일정을 조금 소화를 했습니다. 자, 지금 현재로 위트르트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또 위태로워요. 위태로운 상황인데요. 32위입니다. 남은 경기 전부 다 승리를 거두더라도 승점 7점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보면 또 탈락 가능성이 유력해져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위트르트도 오늘 경기는 큰 동기부여를 갖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럴 정도로 상대 또 조금 좋은 내용들은 좀 아니고요. 반면 또 행크 같은 경우는 역시 지금 현재 16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또 오영규의 또 행크 또 어떤 식으로 또 경기를 조금 풀어낼지 이 부분이 조금 관건인데, 지금 위트르트 입장에서는 이제 약간 오늘 경기 어떻게 보면 약간 조금 버릴 가능성도 조금 보여요. 일단 이제 위트르트가 왜냐면은 지금 경기 자체가 지금 원활하게 조금 돌아가지 못하고 있고, 유럽 대항전 자체가 어떻게 보면 또 위트레트 입장에서 상당히 또 낯선 일정이 돼버렸어. 워낙 또 예전에 또 한번 또 이렇게 유로파 일정이나 이런 부분들 소화를 했던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올 시즌도 어떻게 보면 또 약간 리그 성적 또 12자리를 조금 위태위태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또 트벤테, 폴란드만트도 또 패배를 당할 정도로 상대 또 경기력이 조금 무너졌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이고, 행크가 또 올 시즌 약간 조금 부진해요. 벨기에 리그 11위로 또 쳐져 있는 내용들을 조금 고려한다면은 요 경기는 제가 봤을 때 조금 과연 조금 좋아 보이진 않는다. 행크도 지금 최근에 공식전에 6경기 동안 승리가 없습니다. 그런 내용이라서 여기는 행크 정배당도 조금 납득은 안 된다. 결론이 뭐냐? 여기는 승패는 패스입니다. 아무래도 약간 이제 기회를 받지 못했던 약간 1.5군 내지 이렇게 조금 나온다면은 상대 또 공격적인 형태의 경기 양상은 조금 기대가 되기 때문에 5번을 한번 또 염두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여기는 행크의 동기부여가 크긴 크지만은 행크도 지금 공식전 6경기 동안 단 한 차례도 승리가 없고 역시 실점도 조금 늘어나 있고 리그조차도 올 시즌 조금 부진한 면모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약간 승패는 관망이 조금 필요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이제 주간하고 이렇게 조금 유로파 일정들 전부 다 깔끔하게 조금 정리를 해드렸고요. 오늘 경기 또 퇴장이나 여러 조금 변수, PK 실축, 케인의 PK 실축 이런 부분들 같이 조금 이상한 경기 양상들만 펼쳐지지 않는다면은 충분히 또 오늘 고배당 접근도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깔끔한 적중 기대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완벽한 적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자!